안녕하십니까. CJ제일제당 AI-랩의 박상현입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도부터 RPA를 전사 확산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현재는 RPA 2.0을 넘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중에서 최초 RPA를 도입해서 전사에 확산했던 프로젝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일단은 RPA를 저희 회사에서 적용을 고민했던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정형화된 단순 반복 업무들이 많아서 단순 반복 업무들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수작업 진행에 따른 휴먼 에러들이 발생함에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작업하게 돼서 담당자가 변경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작업했던 걸 다시 한번 작업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효율성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스피디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적시에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생산성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들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단순 취합 업무, 부가가치 낮은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일찍 출근하거나 야근을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RPA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존에 파일럿을 했던 약 한 20개의 과제를 전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확장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매우 유연한 플랫폼으로 RPA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네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당면한 과제가 되었고, 저희 회사가 디지털 기반의 일하는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DT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니즈가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PA 시스템을 전사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RPA 시스템 구축을 함에 따라서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부가가치 업무를 개선해서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 등에 대한 업무 효율화 요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단순 반복 업무를 RPA로 대체함에 따라서 자동화되는 업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이나 기준 변화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품질을 일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IT 기반의 업무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요. IT 기반의 효율적인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일제당의 RPA 시스템을 전사에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RPA 시스템 전사 구축에 대한 추진 배경입니다. 현장에 한제된 반복되고 정형화된 업무를 RPA를 통해서 자동화, 효율화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몰입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행 업무로는 전체 104개 과제에 대한 구현 및 안정화, 그리고 현업 담당자인 디지털 에이전트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그리고 RPA 통합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RPA 과제가 기존의 파일럿으로 20개 정도 돌아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이 RPA 과제가 104개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변경 사항들을 처리해야 하고 RPA 동작 간의 오류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운영 환경 체제가 필요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RPA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RPA 기반 업무 선진화를 확산시키고 현장에 대한 디지털 역량 내재화하고 RPA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RPA 기반 업무 선진화 확산을 위해서 전사의 비효율 업무를 발굴해서 RPA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현장의 디지털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에이전트를 선발하여 교육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직접 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RPA 전체적인 봇들을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자를 배치함으로써 RPA 운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 개발부터 엑스퍼트가 65개, 그 DA가 39개 과제를 구현하는 것으로 각각 과제를 이원화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즉, 현업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받고 RPA 과제를 개발하여 적용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업의 밀착한 대응을 통해서 신속한 안정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RPA 과제 전체 104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구축하여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내 유사 업무들을 발굴해서 프로세스 및 양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RPA를 적용하기 전후를 대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에이전트 관련해서는 현업 디지털 에이전트의 RPA 자체 구현 및 RPA 역량을 확보하고 현업 디지털 에이전트의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의 RPA 봇을 구성하고 안정화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RPA 과제수 증가에 따른 RPA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RPA 통합 운영체계 재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104개 과제에 대한 보스케줄을 완비하여 수시 과제를 하는 것까지 모두 관리 범위에 넣어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약 4.5개월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과제는 총 320개의 전사 과제를 도출을 하여 그중에 10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업무 절감 시간 효과가 크고 업무에 대해서 야근이나 또는 불필요한 주말 근무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과제와 2차 과제 나누어 구현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1차 과제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먼저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없애기 위한 과제들, 또한 업무 효과가 큰 과제들을 먼저 구현을 하였고요. 이를 안정화하면서 2차 과제를 같이 구현을 하고 뒤에 과제를 구현해서 2차 과제까지 모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 RPA 통합 운영 환경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RPA 조직별로 봇에 대한 할당을 하고 RPA 봇을 세팅하고 전체 통합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하고 RPA 봇 스케줄을 모두 정비하여 RPA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 운영단에 들어가서는 기존 RPA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투입 인력, 개발 인력 2명을 RPA 운영자로 다시 전환 배치하여 RPA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였으며 RPA 운영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통합 운영을 통해서 RPA 변경사항 또는 RPA 오류사항에 대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 과제에 대해서 총 104개의 과제를 유형별로 3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그리고 프로세스 표준화 기반의 자동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동화로 구분을 하였고요.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점에 반복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사전에 룰을 정의할 수 있고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제들을 모두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현 난이도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플로우대로 동작하는 RPA이기 때문에 빠른 구현이 가능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비효율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비효율 작업을 개선하여 업무 몰입도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표준화 기반 자동화는 기존에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것들 중에서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지 않거나 프로세스가 산재되어 있어서 각자의 기준에 다르게 운영하던 업무들을 하나로 모아 표준 템플릿을 만들고 업무를 표준화한 후에 RPA를 자동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사 업무들을 하나로 묶어서 RPA를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요. 선행 PI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프로세스의 효율 자체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는 만족도를 매우 높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람이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전수조사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전수조사할 수 있게 한다던가 RPA를 통해서 사람의 투입 인력을 최소화하고 이 최소화된 투입 인력을 가지고 더욱더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적재함으로써 추후에 다른 운영에 대해서도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과제 2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동 주문 처리 과제입니다. 대상 조직은 SCM이고요. SCM에서는 매일 적시에 주문 생성을 통해서 거래처별로 주문 마감 시간에 따라 주문 내역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합니다. 하루에 한 4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업무들이 기존에는 사람이 전부 전담을 했습니다. 전담 인력 4명이 매일 정해진 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주문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 근무까지도 사람이 직접 근무를 했던 형태인데요. 이런 부분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에 대해서 주문 처리에 대한 시간을 감소시키고 주문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휴일 주말 근무를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으로는 거래처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발주 내역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다운로드 받은 발주 내역을 가공하여 저희 주문 시스템에 입력해서 주문을 내보내는 구조를 자동화한 것입니다. 대상 과제는 약 한 22개 정도 되는데요. 엑스퍼트들이 기술 지원을 통해 미착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이 과제는 현업이 직접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제가 돌아감으로써 주문 처리량 및 정확도가 개선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시에 주문량이 증가하였음에도 RPA를 통한 자동화를 통해 주문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문 처리량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도한 RPA 구현을 통해서 현업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설계, 구현부터 안정화까지 주도함으로써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엑스퍼트들이 밀착 지원을 하여 RPA 과제를 이상 없이 구현하였고요. 주문 담당 부서 내에 DA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하고 그를 통해서
IT 기반의 일하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과제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작업 시간을 절감하고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현장에 디지털 영향을 내재함으로써 추가적인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 1일 보고서 작성 및 전송에 대해서 과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상 조직은 영업조직과 마케팅 조직이고요. 영업조직과 마케팅 조직에서는 매일매일 실적을 집계를 합니다. 제품별, 판매처별로 집계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일 매출액을 추출해서 양식에 맞게 가공을 하고 담당자들이 메일로 공유하는 형태의 업무였습니다. 이 업무들을 전부 자동화하는데요. 영업 마케팅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 실적을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고 취합을 하고요. 취합된 보고서를 전체 통합 양식에 맞게 가공을 하고 가공된 장표를 다시 또 경영진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을 하고 이 수정된 보고서를 전체 발송하는 업무였습니다. 이것을 RPA를 통해 자동화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영업 마케팅 전 부서 대상으로 각종 매출, 일일 보고서 레포팅을 자동화하였습니다. 이 과제의 장점으로는 변경에 유연한 일일 보고서 관리 체계를 구현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양식에 맞게 업무 보고서를 취합하던 것을 통합된 양식을 가지고 RPA로 자동화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템플릿에 대한 인수인계만 끝나면 기존 담당자가 했던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보고서를 취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경영진이 보고를 받는 보고서의 수준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터 템플릿 파일이 변경되거나 신제품이 추가되어 RPA로서 다시 변경 대응하는 부분도 통합된 양식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수정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반복 작업을 제거를 하였고요. 매출 실적에 대한 적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출근해서 취합을 하고 그 취합된 장표들을 검수하고 작성을 하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또 취합한 것을 담당자가 또 수정하던 업무를 전부 자동화함으로써 새벽 시간에 집계를 끝내고 아침 시간에 전체 취합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담당자가 한 번만 검사하면 되는 체계로 만들고 이를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함으로써 매출 실적의 적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람들이 엑셀로 작업하던 장표를 자기 PC에만 보관함으로써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던 것들을 RPA를 통해 자동화하고 RPA 파일 서버에 복사본을 보관하여 이를 내부 시스템에 적재함으로써 실적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적재된 데이터를 다른 과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104개 과제를 통해서 약 7,500시간의 절감 시간을 달성을 하였고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효율 업무를 제거할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애자일 방식의 과제 구현 검증을 반복 수행을 통해서 과제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중간에도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유사 과제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 업무를 크게 제거할 수 있었고요.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업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단순 반복 업무를 통한 피로감이나 어떤 오류를 통해 재작업하는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데이터 추출 및 가공 업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RPA 도입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 또는 아침에 일찍 나오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제거함으로써 현장 근무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 현업 디지털 에이전트들이 직접 발굴하고 과제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안정화까지 주도함으로써 현업 디지털 에이전트 주도의 RPA 과제 수행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현장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디지털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더 많은 RPA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PA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RPA 과제에 대해서 수행한 만족도를 조사를 좀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인볼브됐기 때문에 전체 총 86명의 각 조직에 있는 분들께 요청을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업무 만족도의 업무 처리 적시성에 대한 부분은 매우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출근 시간 이전에 매출 일부가 공유되어서 즉각적인 이슈 처리 및 전력 조치 가능해진 부분들, 그리고 RPA로 인해서 자동화해서 반드시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가 즉시 공유되는 점에서 업무 적시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RPA가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미리 새벽 시간에 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적시에 분석 레포팅이 가능해질 수 있던 부분들도 큰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가별 매출 현황에 대해서는
시차로 인해서 업데이트가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데일리 업데이트 되면서 실적 관리가 용이해졌고요. 데일리 확인 가능한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전체 현황을 한눈에 적시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매우 좋은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처리의 정확성입니다. 기본적으로 RPA는 업무 자동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함으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절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나타나는지에 대해 VOC를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량 작업을 수작업하면서 누락될 수 있는 업무들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휴먼 에러를 1차 방지하고 또 RPA가 자동으로 집계해준 파일들을 검수하면서 한 번 더 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점이 있었고요. RPA가 스케줄에 맞춰 작업해주기 때문에 누락될 일이 없고 수작업으로 인한 주문 시간은 단축이 돼가지고 주문에 대한 로스라든지 주문이 잘못 들어가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어 개인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휴먼 에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기존의 자료의 양이 방대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료 분석할 수 없었는데 RPA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줌에 따라서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해져가지고 분석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모니터 측면의 만족도입니다. RPA가 도입되면서 해당 업무의 체계가 잡혔고 다른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RPA 작업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도 RPA는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효율화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RPA 첫 단계 과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단순 자료 정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적정 시기에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정 준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졌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RPA를 통해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처리하는 업무들이 줄어들어서 그 외에 다른 업무들, 전략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몰입이 가능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실적 추출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지표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분석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확인에 대해 사항들에 대해서 각각의 시스템에 일일이 들어가서 하나씩 다 파일이나 화면을 열어보지 않고도 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업무 진행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었던 점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3점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었고요. 이를 통해서 추후 RPA 과제들 확산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업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RPA 통합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운영팀은 주로 크게 세 가지의 액티비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RPA의 운영 품질 및 가용성을 제고를 하고요. 과제가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DA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서 현업 담당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역량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PA 운영 품질 및 가용성 제고에 대해서는 무장애를 위한 품질 관리 역량을 내재화하고 품질 관리 체계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 모의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 리스크를 진단하고 장애 발생 시 빠른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가를 확보하여 운영자를 전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RPA 컨트롤 룸을 마련하고 컨트롤 룸에 전담자가 상주하여 모니터링을 계속함으로써 전문 모니터링 도구와 사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 개선 활동 관련해서는 신규 RPA 과제에 대해서 월 2건 기준으로 개발을 계속해서 운영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현업이 요청함에 따라서 과제 개선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과제 개선하는 활동이 있는데 현업 쪽에서 업무가 바뀜에 따라서 RPA 소스가 바뀌어야 될 경우에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소스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RPA에 대해서 여러 개의 RPA 과제를 하나의 못에 모아서 효율화함으로써 봇 러너를 최적화하여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DA 교육 관련해서는 DA 교육 기술 지원과 개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현업이 직접 과제를 발굴, 설계, 개발, 안정화까지 할 수 있는 체계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요청할 시에 RPA 교육에 대한 부분과 RPA 개념 설명, 그리고 RPA 과제에 대한 실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RPA와 내부 시스템, 그리고 현업 업무 담당자의 오프라인 업무까지도 모두 하나의 체계에 넣어서 도식화하고 체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RPA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과 RPA를 통해 실제 업무에 대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통합 RPA 봇 구성도입니다. 기존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봇들을 통합 RPA 룸을 구성하고 거기에 모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좌측 하단에 보시는 RPA 엑스퍼트가 2명이 운영 전담으로 해서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SCM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에이전트가 4분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RPA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배치를 했고요. SCM 내 DA분들이 직접 RPA 과제를 발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된 과제들은 저희 통합 운영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RPA 운영들이 이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문 업무에 대한 로스에 대해서는 SCM 내 DA분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운영팀 내에 있는 분들이 이 RPA와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지원과 레거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RPA와의 상호 대응 체계를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의 RPA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은 사실은 RPA 1.0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식품사업 부문 중심으로 RPA를 도입하고 전사에 확산하고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서 사실 2019년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2019년에 했던 일들은 바이오사업 부문과 전사조직으로 과제 범위를 확장하고 컨버지드 RPA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컨버지드 RPA라고 하면 RPA와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RPA로 하여금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파일럿 과제를 통해서 검증을 하였고, 이 검증된 과제를 다음 단계에서 실제 과제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PA 2.0 단계에서는 컨버지드 RPA를 적용해서 단위 업무 전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실제 과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약 20개 정도 과제를 적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 단계로 IPA, 지능형 RPA와 클라우드 RPA를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추구해 보려고 하고요. IPA라고 하는 지능형 RPA를 적용을 하고 특정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함으로써 사람을 배제한 전자동화를 업무 단위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RPA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유연하고 빠르게 RPA 인프라를 확장하고 RPA 봇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CJ 제일제당의 RPA 구축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